오늘 정전,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이제 처처불상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교리와 제도가 다 불공법이다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오늘은 불공하는 그 법을 두 가지를 딱 대종경에 밝혀주신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지불공이고 하나는 진리불공이다. 사은당처. 사은은 법신불 사은이니까 법신불은 우주만유. 우주만유가 사은이다. 그러면 우주만유 전체가 사은인데 나중에 사은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시지만 사은 하나하나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분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진리불공에 대한 말씀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사은 당처 실지불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60, 70년 전에는 실지불공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불교가 산중에 갔기 때문에 그냥 모든 불공은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와서 하는 것이 불공이지 이 사은당처에다 불공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됐고 그런 말도 이해를 못했고 현실에서 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공부를 실지불공이다. 실지불공. 이걸 이제 이해하는데 이 단어 자체부터 틀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실지불공이라는 건 현실에 이제 제가 일생을 살고 보니까 실지불공이 많이 중요해요. 근데 실지불공을 하기 위해서 진리불공도 하는 건데 실지불공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은당처,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다.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사은당처 그러면 제가 공부 학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국어 시험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영어 시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전체 성적이 깎이는데 그러면 영어 실력을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성적이 올라가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데 영어는 하지 못하니까 하기도 싫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성적이 나빠지고 계속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영어 실력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전체적인 성적을 올리려면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해서 올리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걸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수학을 80점을 맞으면 수학이 80점에서 85점 맞기는 더 어려운, 영어가 50점이면 50점에서 60점 맞기가 점수는 폭이 커요. 근데 여기서 5점 더 맞기가 90점에서 95점 맞기는 더 어렵고. 근데 이게 낮은 점수를 높이기는 이게 훨씬 쉬운데 그것이 하기가 싫어. 못하니까 싫고 싫으니까 또 성적이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또 하기 싫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실제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다른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만 계속해. 그럼 아무래도 이것은 절대는 안 올라가는 성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하는 걸 잘해야 잘을 하도록 노력해야 그 성적이 올라가 다른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지불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 청소를 하면 그 매일 하는 방 마루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하는 저 구석
구석을 청소를 해서 해야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마을연수원을 아주 오래도 요새는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좋아지려면 제일 부족한 면을 여기가 같이 이렇게 올려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어떤 거냐면 제일 부족한 도시는 그래도 괜찮게 되는데 농촌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농촌을 많이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잘 부족한 이면을 어떻게 해서 농촌이 잘 살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해서 부엌 고치기, 길 고치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기, 그 다음에 겨울에 동한개 놀으니까 놀지 않게 하니,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한국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제일 부족하고 안 좋은 것을 성적을 빨리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다른 것이 높아져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 아까 제가 국어, 수학 이런 공부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영어도 계속 그보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하면 올라가는데, 하는 것만 하고 이건 절대 안 하니까 더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 실지불공은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새마을연수원 가서 그 원장님이 천주교 신자신데 우리 원불교도 이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 근데 실지불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디가 제일 부족하고 어떻게 그걸 올려야 되는 걸 아는 게 실지불공 같아요. 제가 이제 배구를 운동을 하는데 배구를 이제 조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체격이 제가 이렇게 크니까 중학교 때도 컸으니까 1학년 때 이제 그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생물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신데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1학년 너희들 다 밖으로 나와라.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라 그래. 제가 키가 크니까 뒤에서 한 5, 6번이 됐을 거예요. 나갔어요. 거기서 배구공을 저는 처음 봤죠. 이제 배구공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허란 대로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을 뽑아요. 저희 때는 배구가 9인제였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뽑혔어요. 제가 어떻게 할 때도 모르는데 했는데 뽑혔어요. 그럼 배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9명이 이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했는데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전위 앞에 코트가 있고 이제 상대방 선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럼 여기 전위예요. 전위. 앞에 여기 중위, 후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체격이 크니까 여기 전위 센터다 안 써놓더라. 그러면 이제 공이 오면은 가운데 여기서 주로 상대방에서 공이 오면은 여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제가 나와서 받아가지고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때 1학년인데 시킨 대로 했는데 조금 괜찮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3번째 내 들어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고, 제일 좀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이쪽이 여기가 2개가 이제 좀 구멍이라고 그럴까? 성적이 좀 빠진 사람들 거기가 서 있어요. 저는 이제 배구를 하면서 서브를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쪽 상대방의 구멍에다 넣어라. 여기 3명 잘하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여기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3명도. 그러니까 네가 공을 넣으면 서브를 이쪽에다 넣어라. 아니면 이쪽에다 넣어서 양쪽 후위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한테 넣어라. 그렇게 배워서 이제 그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잘 못 받아요. 실력이 좀 9명 중에 조금 빠지니까. 서브가 오면 잘 못 받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우리가 구멍이라고 그래요. 구멍이 나서 점수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여기서 넣을 때도 주로 이제 여기서 공을 넘길 때도 뒤로 이렇게 빼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급 대표 쓰고 학년 대표까지 했어요. 근데 프로는 안 나갔고 학년 대항으로 또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 학년 대표까지는 뽑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원광대학에 오니까 원불교과에서 또 배구를 하라고 제가 배구를 했어요. 배구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배구를 보면 코트가 이렇게 있고 또 상대방 배구수 이렇게 있으면 요즘 6인제잖아요. 6인제. 여기. 제가 이제 원광대학 원불교학과 다닐 때 전라북도 여자대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 가서 전주 공설운동에 가서 했는데 전북대학 여자팀, 원광대 여자팀, 그다음에 교대 교육대학 여자팀 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전주대학이랑 없었으니까. 그래서 배구, 농구 뭐 몇 개가 나갔는데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 배구 그 팀으로 제가 뽑혀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6인제를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해서 가서 해서 이제 원광대학에 1등을 했어요. 배구는. 농구는 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하고 왔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배구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킬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킬러 공격수. 여기도 이제 공격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여자 제일 잘하는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또 여기 있는 사람 제일 배구를 여기 쓰게 이제 공격수가 공격수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김연경이가 이쪽에 쓴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도 이제 그 자리 주로 서서 해줘. 그러면 공을 상대방에서 그걸 서브를 넣어가지고 꼭 김연경이한테 넣어요. 여기서도 또 제일 잘하는 공격수한테 서브를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때는 제일 서브를 못 넣는 사람한테 넣어서 그 사람이 공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얻는 것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공을 넣을까? 그럼 그 사람은 그 팀에서 그 잘하니까 그걸 이제 그 공을 다 백발백중 받아요. 한 10개 중에 9개는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 나 공부할 때는 내가 배구할 때는 제일 못한 사람한테 넣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남자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공을 서브를 넣고 여자도 상대방이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서브를 넣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공격하고 수비하고 또 서브만 받는 리베로하고 이렇게 수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근데 이제 그 공격수한테 계속 넣는 거니까 그래서 왜 잘하는 사람한테 넣나 그랬더니 공격하는 사람은 서브 받는 실력이 약간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꼭 그 사람한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고. 근데 배구라는 건 공이 오면 한 번 3번을 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3번 중에 공격수가 한 번 받았어요. 서브를. 그러면 이제 그걸 올리면 다른 이제 또 공을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터. 그럼 세터가 또 다시 올려주면 누구한테 주냐면 또 다시 공격수한테 줘야 돼요. 제일로 잘하니까. 그럼 3번 중에 2번을 이 공격수가 김연경이가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한 번, 2번은 성공하지만 한 게임이 3게임 아니면 5게임을 해야 이기잖아요. 그럼 3게임 하는 동안 그 사람이 2번에 또 자기가 또 받고 다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빨리 지쳐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힘이 빠지면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운이 처져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게임을 하면 6개월씩 게임을 하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힘을 빼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공을 넣는구나. 그러니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저희 시대 때 배구했던 것하고 현대 사회 배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왜? 실지불공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냐.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거냐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공격수한테 주면 그가 받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또 한 번 넘기고 그다음에 또 해서 3번의 공을 넘기는 건 중에 2번을 자기가 하면 그 공격수가 하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이기는 법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지불공이라는 건 운동은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걸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다르니까 제가 배구를 제가 하나 보는데도 그렇게 시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지불공이 이기는 법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때와 곳과 일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내가 상대방을 이길 거냐. 경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실지불공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환자는 그 병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달라지는데 증상에 따라서 입원 기일이 달라지고 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매사가 이렇게 달라져요. 연구를 해요. 그 실지불공이에요. 실제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실제 현장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법이 실지불공이에요. 불공이라는 건 그 일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가 문제이지만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기는가가 문제예요. 또 병원에 가면 병을 어떻게 낫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잘 낫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 성공하는 법이 다른. 그 이제 운동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운동도 선수도 기량이 많이 발달합니다. 선수의 기량이 많이 발달했어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량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단점을 활용하고 장점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불공법이에요.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불공하는 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하고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잘 된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로 하고 다 녹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 각국 나라에서 다 운동 경기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제가 선수들한테 들어보면 오늘 이제 게임이 끝나면 내일 할 선수들의 그 운동한 그것을 다 컴퓨터로 찾아서 다 그것을 화면을 봅니다. 봐가지고 저 선수는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저 팀은 어디가 단점이고 어디가 장점이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단점을 공략하고 장점을 피해가는 것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전략. 어떤 실질불공에서 이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능력을 거의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하느냐. 이게 저 축구도 보면 저 팀은 내일 우리가 뛸 상대방 팀은 공격은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고 또 수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알아서 수비를 뚫는 법, 또 공격을 뚫는 법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공격을 잘하는 팀 지난번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축구 선수가 공격을 잘하니까 수비수를 엄청 많이 늘려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잘하니까 수비를 탁 써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수비할 걸 미리 대비해서 수비를 뚫고 들어갈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게임이 끝나고 우리가 3, 4대 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1대 0으로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비를 많이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수비수가 많이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 것을 대비했으면 훨씬 크게 이기는데 수비를 많이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할 줄 알고 수비를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도 1대0으로 진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지불공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나타내게 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길 거냐 이것이 이제 불공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불공은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우리 부처님에게 공을 드릴 때 뭘 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고 회사에 잘 취직하게 해주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건강에 잘 살게 이렇게 잘 시험을 보는 아이들 시험을 잘 보게 이렇게 해서 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를 뚫고 나가냐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걸 하나하나 매일 저녁에 내일 오는 시합 할 수 있는 상대방의 공격하는 법, 수비하는 법을 다 알아야 내가 이기는 거지.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플레이를 짜갖고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은 모든 나라가 다 그걸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실지불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한국에도 대학 수능고사 이런 걸 보면 내년도에 그 입학고사의 어떤 전형의 방법이나 또 그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나도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만 알고 문교부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의대 정원을 굉장히 2,000명 가까이 늘린다고 하는데 1,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500명이 된다. 다른 애보다 1,500명이 더 많이 온다. 그럼 의대를 가려고 많이 지금 현재 대학 다니면서 휴학하는 사람 또 다른 과에 가려다가 다시 또 의대로 오는 사람 이렇게 방법이 다 달라져서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죠. 내년도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이 그렇게 연구하는 게 실제 불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걸 잘 모르고 변화하는 현상을 모르고 그냥 절에 가서 저기 불공하는 물품을 올려놓고 공만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저희 나라 요즘에 육상 선수가 1등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높이 뛰냐, 높이 뛰기. 또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몇 센치가 더 높이 뛰면 나는 그보다 더 높이 뛰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해야 돼. 금메달 따기 위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성공해서 메달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메달을 못 갖고 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메달을 갖고 오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상대방도 작년에 실력하고 금년 실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상대방 파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과 아까 제도 이런 것이 다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은 당처라는 말이 내가 운동하는 당처, 내가 운동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음악 연주를 하든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노래도 보니까 옛날에는 발라드가 유행인데 지금은 이제 트로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도 트로트로 오고 발라드 하는 사람도 트로트로 하고 국악하는 사람도 트로트로 와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발성법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트로트성으로. 그래서 바꿔서 해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전공한 사람이 트로트 발성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발성하는 법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성악하면서 1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트로트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악은 이제 전공을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이 트로트 현장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이렇게 바꿨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지불공은 현장에서 내가 그걸 성공하는 방법이 실지불공.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불공이라는 거는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쁜 방법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지불공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세상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속담에 그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정 주부들도 보면 저희들도 그러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것이 실지불공 방법이에요. 실지불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서 성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실지불공은 사은 당처니까 아까 며느리 부처님, 뭐 아들 부처님 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불공하는 방법이 다르다.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허공법계에 공들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종교에서 종교가 얘기하는 허공법계라는 법계. 허공이 그냥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비어있는 대지 허공. 그냥 말 그대로 허공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허공이라는 게 그냥 뭔 힘도 없고 그냥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는 허공을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허공이 법계라는 건 법의 세계. 허공이 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허공이 법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입니다. 종교에서만 얘기를 해요. 과학에서는 허공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이 있어서 그 대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연구를 해서 대기권 500m가 넘고 1000m가 넘으면 공기가 얼마나 희박해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그래서 인공위성이 달나라까지 가는데 허공 대기에서부터 얼마 높이까지는 그 대기권이 어떻게 생기고 그다음에 더 높으면 대기권이 어떻게 생겨서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연료를 어떻게 쓰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상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 그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것이 달나라까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상층부를 지나가는데 연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 상층은 얼마 들어가고 여기까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을 무중력 상태, 중력 상태 이렇게 알아서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올라가는 대기권 이것이 허공이에요. 허공. 과학적으로. 근데 종교계에서 말하는 허공은 법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법계. 허공은 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허공 법계를 통해서는 진심이 진리라는 영험한 것이 흐르고 있다. 그 허공 법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그리 전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허공 법계를 통해서 오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계라고 그러잖아요. 허공 법계 영계라고 그러는데 영계는 신령스러운 세계. 신령스럽다는 것은 신령스럽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스럽다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연결을 시켜주고 나쁜 것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은 당처 중에 어떤 당처에다가 나쁜 생각을 계속 준다면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연결해 주는 것이 허공법계예요. 그게 영계예요. 신령스러운 세계예요. 신령스럽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통하게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중에 좋은 것만 내가 연결하고 좋은 것만 보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리를 교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우주마녀 허공법계가 다 살아있다. 우주마녀가 살아있다. 근데 이 물건이 상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상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음식을 관리를 잘 못해서 상하잖아요. 상한다. 상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나쁜 거죠. 우리가 볼 때. 음식이 썩으면 나쁜 거예요. 나쁜 쓰레기를 버렸는데 썩는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썩는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썩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인데 썩지 않을 게 썩는 것은 나쁜 것인데,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하는 것이 연계예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각각 갖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가는 것이 연계. 그래서 연계는, 신령스러운 세계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 제가 이제 그 전주교당에서 공부할 이제 전주교당에서 강의를 이제 한번 법회를 보고 났는데, 우주만유가 연기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설명을 쭉 하고, 모든 것이 다 연기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통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은 당처는 모든 것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 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만유가 아까 썩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우리 사람이 시신을 묻었는데 안 썩고 그냥 있으면 어찌겠어, 이 세상에. 사람이 열반한 시신이 그냥 우주를 덮을 거다니요. 억만 년이 지나면. 그게 다 상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썩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아까 밥을 잘못 드는, 반찬을 잘못 드 상하면 이 먹어야 될 것이 상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변화를 가져오면 좋은 것이지만 나쁜 변화를 갖고 오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유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유라고 해도 맞고 무라고 해도 맞다면 맞는 말이에요. 좋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나쁘다는 말도 맞는 말인데, 좋기만 하고 나쁘진 않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갈맞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 구로교당에서 근무할 때 서울 성산동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제가 한 40년, 30년, 30여 년 전에 이제 구로교당에 한 40년 가까이 전에 구로교당에 근무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산동에가, 서울 서대문구 성산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그때는 그리 가서 매립을 했어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 어떤 교회 목사가 있대요. 교회 목사가. 교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올라와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지금 그 성산동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해야 되는데 간다고 저도 따라갔어요. 제가 그때 교무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쓰레기가 나쁜 것만 아니고 농작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 거기서 그것 속에서 쓸만한 걸 주워서 자기 대문도 만들고 방문도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곳에서,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생활도 하고 그 쓰레기를 주워서 판매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목회를 위해서 녹회 활동하는 목사님을 가서 뵈러 갔어요.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목회하는 데 가서 목사님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왔다고 저도 같이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목회 활동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를 거다 하려니까 여러 가지 부족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전국에 있는 큰 교회에다
내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게 준비하는데 많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좀 보냈다고 그래요. 그게 30년 전, 한 35, 6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는 나를 도와주려고 많이 도움을 주는데 큰 교회일수록 공무원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 교회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공문을, 그때만 해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지금 같은 메일로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참 하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제가 쓰레기 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집은 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주워서 물건을 만들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해서 또 이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 또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제가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년 이상을 여기서 쓰레기 배출장 하고 나니까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수대문 그 성산동을 지나 항상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느 정도 제가 20, 30년 후 뒤에 이제 거기를 갔더니 지금 가면 거기 일산에 있는 큰 공원 자리가 됐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는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서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이제 가보니까 거기 그 버렸던 게 모두 다 썩어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습기가 있죠. 해가 뜨니까 이게 습기가 있으면 열이 나서 썩죠. 또 겨울엔 또 얼죠. 얼다가 풀렸다가 비 왔다가 눈 왔다가 하니까 이제 나중에 상해가지고 쓰레기가 이제 다 녹아서 식물이 이제 우리나라 이 식물의 새에도 사람이 심어서도 나지만 바람으로 날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풀이 하나 나고 두 개 나고 세 개 나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러니까 또 나무도 사람들 심고 해서 하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땅속에는 생물도 살아나고 살고 나무를 심으니까 이제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꽃도 피면서 벌나비가 오고 또 새도 날아다니고 나무가 크니까 지금은 멋진 그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연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성산동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변화 속에서 그것이 썩어서 또 새로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멋진 곳을 탄생시키는 것이 썩는 거예요. 썩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썩는 원리를 알아서 썩지 않게 하고 싶으면 썩지 않게 하는 것이지 원래 자체 썩는 것 자체도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주가 썩는 것이 진리구나. 근데 썩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땅도 그것이 아까 쓰레기를 매립장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있으면 그것이 또 썩히고 썩혀서 또 걸으면 되고 걸으면 되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 또 살 수 있도록 그 양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는 쓰레기였어요. 쓰레기가 또 변해서 양분이 되고 양분이 변해서 나무를 살리고 풀을 살리고 꽃을 피우게 하니까 그 꽃을 보고 벌나비가 와서 또 사람을 살게 하고 동물이 오고 새가 오고 그래서 멋진 것이 됩니다. 우주 원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하니까 아까 이 생물학자라는 그 전주교당 그 교수세요. 생물학 전공하셔서 박사 받으시고 교수하는 분이 끝나고나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우주 만유가 다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생물일 것 같아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A라는 방에 밥을 넣었어요. 밥을. B라는 방에도 밥을 넣었어요. B, A. 근데 A라는 방에다 밥을 둔 데는 사람이 매일 가서 문을 열고 밥을 보고 막 나쁘다고 막 성을 내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B라는 곳에는 가서 참 좋다고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니까 좀 나쁘다고 말하고 막 뭐라고 성질내고 하는 방은 썩는 게 빨리 썩더래. 근데 이것은 똑같은 건데 잘한다고 좋다고 그러고 경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고 좋은 얘기하고 웃고 가니까 이것은 썩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 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쌀을 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죽은 생명인 것 같아도 그 밥이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봤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썩고 좀 늦게 썩고 오는 것도 살아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에서도 그것을 살아있다고 본대요. 무정물이고 무생물이라고 막 꼭 하지 않고 살아있다. 이 밥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다. 죽어있는 것 같으면 그런 원리를 받지 않죠. 그렇게 보면 밥이라는 게 무정물이고 무생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주 만유 전체가 무생물이 아니에요. 무정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동안 나누었던 무정물이 아닌 것 같아요. 돌도 세월이 지나면 깎여서 약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더 세월이 많이 작아져서 이제 뭘 하나 지나가서 맞으면 깨지고 깨지면 또 자갈이 되고 자갈이 오래되면 또 흙이 되고 흙이 돼서 또 자연분이 오면은 또 이것이 생물을 키울 수 있대. 돌이라는 게 바위라는 게 오랜 시간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든지 결국 나중에 생물을 살릴 수 있는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위가 생물을 살리는 흙으로 변하는 과정이 이게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만유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무의가 자동적으로 변하는 원리 갖고 있는 것이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살아있다고 하면 다 살아있고 무정물이라고도 무정물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 과학이나 종교가 하나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배울 때는 무정물, 무생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살아있다 그러셔서 제가 교수님 그러면 당신이 원불교 교리를 배운 것하고 당신이 공부하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하고를 접목해서 한번 글 하나 써주세요. 제가 원광이나 신문에 낼 수 있게.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못하시고 열반하셨어요. 진리불공은 우주만유가 다 통해져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진리불공은 이렇게 여기다 나쁘다고 그 나쁜 것이 연결이 되고 좋다고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틀어주고 막 그러면 이것이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진리불공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주만유가 살아있고 우주만유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전해주면 전해지는 게 다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순화하고 진리적으로 허공법계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허공법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허공이라는 게 아까 얘기대로 자연에서 말하는 허공을 떠나서 모든 인과 보험과 불생구물의 진리가 통과할 수 있고 통과되고 있는 진리의 세계가 허공법계 같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 제가 그 원리를 알고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도 좋은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비는 마음을 하면 아까 저기 밥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이 세계가 다 같이 좋아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허공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아까 밥이 있는 곳에 밥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해주면 밥이 좋아지고 내가 아까 원하고 싶은 자녀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 같은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또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남북 통일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70세가 넘었으니까 70년이 넘게 남북 통일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따라서 곳과 일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남북 통일을 얼마나 공을 더 들여야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한이 없다. 기한이 없는 건데 저희는 이제 남북 통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945년에 막힌 것이 지금 80년이 다 가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해야 되는가 봐요. 더 해야 돼.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는 이 진리불공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가 그 방법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LA 교당에 살고 있었어요. LA 미국에. 근데 교구청 이전 불사를 하는데 교구청에 있는 지역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길이 없어. 교도도 적지. 해외 교화라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천일 기도. 처음에. 제가 이제 100일 기도만 해보고 천일 안 해봤는데 천일은 2년 8개월, 이게 9개월 가까이 해야 돼. 2년 9월 20 며칠인가 10 며칠인가 끝나요. 근데 2년 한 9개월쯤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후배들 같이 살고 있는 교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500일이 지나 500일이면 제가 볼 때 100일밖에 안 해도 500일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500일이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700일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전 불사에 대한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어요. 900일을 하니까 이것도 왔어요. 근데 1000일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교도들한테 미안하고 뒤에 있는 교무들한테 미안해서 뒷국지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 교무님이 1000일이나 기도했는데 무엇이 아무것도 변화되는 이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신과 기도장을 열어봤어요. 그때 신과 기도장에 네가 어려운 일을 기도하는데 1000일 동안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0일 기도밖에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년에 봄에 100일, 가을에 100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은 했지만 계속해서는 1000일을 안 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1000일을 하고 꼭 이루어진다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1000일을 더 했어요. 1000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1000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없는 내가 1000일을 기한을 두고 했다는 내 자신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정성이라는 건 성공 되도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1000일에 대한 생각을 딱 놓고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 놓아졌어요. 왜? 1000일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1000일을 놓고 제가 이제 계속 했더니 1500일째 되는 날 집을 사서 계약을 끝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지 기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